마치 술을 마신 듯 어지럽다는 한문석 씨. 걸음을 뗄 때마다 넘어질 듯 위태로워 보인다. 머리를 다친 일도 술을 마신 적도 없는데 세상이 빙글대 당황스럽다고 했다. 신문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확 와가지고 제가 좀 으쌰하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쓰러지면서 이 속이 너무 메시꺼워가지고 저는 체했는 줄 알고 아 왜 그러자고 잠시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이 귀에서 약간 삑 소리가 나더니 상황이 더 그냥 천장이 흔들리고 어지러움이 더 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어왔다는 그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아닌가 싶어 서둘러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어지럼증은 뇌가 아닌 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어지럼증을 진단하기 위해 안진 검사가 이루어졌다.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안경을 쓰고 안구의 움직임을 파악해 나가는 검사다. 만약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전정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안구가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안진이 발생한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머리를 흔들어도 안진이 나타나지 않지만 평형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머리를 세게 흔들었을 때 비정상적인 안진이 나타난다. 안진은 평형 기능에 이상이 나타났다는 신호다. 귀 속에서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3개의 반고리관과 주머니 모양의 이석기관이 있다. 이곳에는 림프액 수용체가 흐르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수용체는 평형 감각세포를 자극하게 된다. 이 자극 신호는 전정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어 몸의 균형을 유지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전정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된다. 중추성 어지럼, 그다음에 말초성 어지럼 이렇게 두 가지인데 말초성 어지럼은 제일 흔한 게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정신경염, 그다음에 또 이 편두통에 의한 그런 그 어지럼도 있고 막 돌 때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말초성 어지럼은 생명하고는 관계없는데 문제는 그거하고 꼭 구별을 해야 되는데 비슷하면서 중추성 어지럼은 그 뇌간에 그 뇌졸중이 올 수가 있거든요. 뇌간에 이제 혈관이 막히든지 그러면은 그런 어지러움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생명하고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지러움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어지럼증은 공포로 다가온다. 이때 병원을 찾아 뇌의 문제인지 귀의 문제인지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귀의 문제라면 원인에 따라 치료법은 조금씩 달라진다. 지난 3월부터 갑자기 어지럼증이 시작됐다는 김선자 씨. 갑자기 막 토를 하고 그냥 막 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막 저기 그 응급실로 갔죠. 대학병원. 가가지고 MRI, IA 다 찍었더니 뇌에는 이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뇌는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증상은 계속 심해요. 막 뱅뱅 돌아가면서. 그렇죠. 지금처럼 그대로 뜨세요. 검사 결과 뇌가 아닌 귀의 이상으로 밝혀졌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 했지만 하루 종일 빙빙 도는 통에 생활은 엉망이 됐다. 아까처럼 뜨셔야 되는데. 검사 결과 그녀의 병명은 메니에르병이었다. 몸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귀 속 세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은 림프액으로 가득 차 있다. 이때 림프액이 생성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액체가 많아지면 귀 속 압력은 높아진다. 그 결과 평형감각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어지럼증과 청력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메니에르병이다. 약물 치료를 받으며 어지럼증이 진정됐다는 김선자 씨.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진 검사가 이루어졌다. 자, 그대로 눈 크게 한번 떠보실게요. 자, 1분간. 메니에르병 환자의 80%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된다. 하지만 급성으로 나타나 증상이 심할 경우 고막 내 약을 주입하는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메니에르병은 증상이 호전되어도 재발의 우려가 있는 만큼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귀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은 귓바퀴로 모여들고 귀 안쪽 고막을 흔든다. 이때 고막 안쪽 청소골이라는 작은 뼈들도 함께 진동하는데 이 뼈들이 소리를 증폭시킨다. 증폭된 소리는 다시 달팽이관으로 전달되어 이곳에서 미세한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바뀐 전기 신호는 다시 청신경을 자극해 뇌에서 소리를 인식하게 한다. 작지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귀. 귀 속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늘이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과 이상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이명 증상,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는 난청까지 모두 귀에 이상이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감각신경, 구심성 신경들은 한번 망가지면은 돌아오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돌발성 난청은 이게 감각신경성 난청이면서 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난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제한점이 뭐냐면 발생하고 나서 빨리 치료를 해야지만이 돌아오고 시간이 지나면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예우인자 따지지 않고 한 3분의 2 정도에서는 돌아온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이 30대에서 50대에 주로 나타난다면 퇴행성 변화를 겪는 노인들에겐 노인성 난청이 나타난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난청 환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청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67%는 60대 이상으로 조사됐다. 70대에서는 3명 중 1명, 80대에서는 2명 중 1명이 청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만큼 난청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의 하나다. 노인성 난청의 일반적인 초기 증상이 이제 고음력, 삐 높은 쪽 소리, 그 소리를 못 듣게 되겠는데 그 말은 그쪽 음들이 이제 자음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시옷, 지읒, 치읒 이런 발음들. 그래서 소리는 듣지만은 내가 쌀, 칼, 탈 한다면 그 구분을 다 해들어야 되는데 고음력 난청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는 잘 들리는데 그게 쌀인지 칼인지 탈인지 어떤 때는 제가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하면 알 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자음력 구분되는 게 떨어지게 되면 어음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음악은 삶에 큰 위안이 된다. 목청껏 노래를 부르거나 드럼을 두드리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은 어느새 사라진다. 그래서 김형종 교수는 학창시절 만난 친구들과 지금도 그룹 사운드를 해오고 있다. 음악 소리라 해도 큰 소리는 귀 건강에 해가 된다. 그래서 연주를 할 때면 김 교수는 귀마개를 착용하곤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귀마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글쎄 이거 시작하면서 내 귀 전문가인데 이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귀마개 이렇게 귀 보호장구를 합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귀에 안 좋으니까 시끄러운 소리 많이 노출되는 분들은 귀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호장구든지 아니면 차음폰이든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때론 알면서, 때론 모르는 채로 우리는 수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들어왔던 생활 소음들. 차가 오가는 거리의 소음은 무려 80데시벨을 넘는다.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이 65데시벨인 것을 생각할 때 청력을 해칠 만큼 큰 소리다. 그 밖에도 지하철 소리나 헤드폰과 이어폰으로 듣는 음악까지 우리의 귀 건강을 해치는 소음은 무수히 많다. 결국 이 소음이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음성 난청도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어느 정도 큰 소리를 오랜 기간 들은 거하고 또 다른 거는 아주 큰 소리를 잠깐 듣는 그런 게 있는데 전자는 그 공장의 그 소음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공장의 그 소음 기준이 있거든요. 85dB 8시간. 그런 소음에 노출돼서 이제 10년 이상 지나면은 난청이 오거든요. 특별히 큰 소리에 노출된 기억이 없다는 환자들. 그런데도 얼마 전부터 원치 않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다. 아니 어떨 때 나는 게 아니고 계속 소리가 그냥 그렇게 뭐 큰 소리는 아닌데 조금 기분 나쁠 정도, 그 정도. 어떤 소리입니까? 그냥 삑 하는 소리, 뭐 다른 소리 나는 거 없고 그냥 삑 소리가 계속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나는 것이 들려요. 네, 계속 그 맥박 뛰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심장 뛰는 소리랑도 비슷하고 맥박. 네. 저는 그랬어요. 아, 잘 때만 잘라 그러면 잠들라 그러기 전에 신경 써야지. 소리가 일단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계속 나니까 이렇게 돌아다녀도 소리가 나고 조용히 앉아 있어도 소리가 나고 그래갖고 근데 소리가 좀 시끄러운 곳에 가면은 또 이게 안 들리고 네. 그래서 불편했긴 했죠. 이들을 괴롭히는 증상인 이명은 청각 기능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달팽이관을 피아노 건반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건반을 누르면 각각의 소리가 나듯 달팽이관 역시 청각 자극에 반응해 각각의 소리를 뇌로 전달한다. 그런데 건반이 손상되는 것처럼 달팽이관이 손상되면 소리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아예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다. 이 경우 소리를 인지하는 척두엽에 잘못된 전류가 흐르며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명이다. 자신에게만 들리는 소리, 이명. 그렇다면 그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일까? 귀에서 소리가 나신다고요? 네. 어느 쪽에서요? 오른쪽으로. 네, 어떤 소리가 나세요? 삐 하는 소리가 나요. 네. 네, 오른쪽에서 지금 환자분 귀에서 나는 삐 하는 소리를 찾아볼 거예요. 제가 들려드리는 소리랑 비슷한 거 들어보시고 비슷하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지금 이런 소리랑 비슷하세요? 네. 아 이게 계속 진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의 귀에선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상태. 환청은 노래나 말처럼 내용이 있는 반면 이명은 의미 없는 소리가 들린다. 때론 벌레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여러 가지 높이를 가진 음들과 섞여 들리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명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긴 어렵다. 문제는 이명이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바쁜 대낮에는 세상의 소리들과 섞여 잘 의식하지 못하다가 조용한 밤이 오면 크게 들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은 배가 된다.
제일 첫 번째고 달팽이관과 중이, 고막과 뇌파까지 검사했지만 이상은 없었다. 이처럼 원인이 없는 특발성 이명의 경우 치료 방법은 이명을 근본적으로 없애기보다 소리에 적응해 나가며 자연스럽게 잊혀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이명. 최근 들어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 자기의 힘을 이용하는 자기장 치료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명은 뇌에서 비정상적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자기장 치료는 자기의 힘을 이용해 뇌 속에 새로운 전류의 방향을 만들어줌으로써 이명을 감소시키는 치료법이다. 그 밖에도 본인에게 들리는 이명의 주파수 음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약하게 틀어 이명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차폐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이제 되게 진료할 때 그럽니다. 저도 이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괴로운지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진료를 시작을 하죠. 이명은 못 고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못 고치는 거는 아니고 관리할 수 있고 감각기관들은 한번 망가지면 그 다음엔 돌아오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나빠졌다. 이제부터 고쳐야지 그러면은 늦습니다. 귀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삶의 질과 관계되는 이 기관들을 진짜 아끼면서 젊어서부터 아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